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고운 건 아니고, 겉으로 친절하다고 해서 진심까지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얼굴도 같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는요, 예상치 못한 순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돈 이야기라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속마음이 얼마나 다르게 드러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엔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돈 얘기 한마디에 왜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어긋나는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게다가 오늘 영상에서는 심리학 실험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인간 반응의 비밀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 자랑을 할 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 내가 투자한 거 수익률 장난 아니야. 그 차? 그냥 한 번에 현금 박았지. 이번에 우리 애 학원비만 100 넘게 나왔어. 나는 그렇게 싸구려 브랜드는 잘 안 입어. 말은 툭툭 하는데 듣는 사람은 불편해지고 말끝마다 은근한 자랑이 숨어 있죠. 근데요, 이게 단순한 허세일 수도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이걸 우월성 과시 욕구라고 말합니다. 자기 내면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돈이라는 외형적 가치로 덮으려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만 자랑합니다.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저런 말 못 꺼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자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진짜 재미있는 건요, 돈 자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결핍에서 나온다.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는다. 사실 정말 부자들은 별다른 말이 없어도 행동과 태도에서 이미 다 드러납니다. 옷차림도 단정하지만 과하지 않고 쓰는 말도 절제돼 있고 불필요한 비교나 자랑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존감이 물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피프의 실험입니다. 이 사람이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한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상류층이에요. 돈도 많고 학력도 높고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한테는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큰 돈도 없고 평범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설정만 바꿔준 겁니다. 실제로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 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기부나 나눔 같은 걸 얼마나 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가 상류층이다라고 느낀 사람들일수록 기부도 덜하고 나누는 마음도 적었습니다. 심지어 말투나 태도에서도 자기 우월감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공격적인 언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과시하고 자랑하는 태도는 진짜 가진 게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 말이 떠오릅니다. 속이 꽉 찬 항아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속이 빈 항아리일수록 요란하게 울립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품격과 깊이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매번 말끝마다 돈 얘기 섞고 내가 뭘 샀다, 얼마를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허전하고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힌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크게 보이려 애쓴다. 큰 사람은 애쓸 필요가 없다. 자꾸 자랑하려는 사람은 그만큼 인정받고 싶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 지금 급해서 그런데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아니면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래. 처음엔 안쓰럽고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꺼이 빌려줍니다. 믿고 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갚겠다던 그 말은 점점 흐려지고 대신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 지금 좀 힘든 거 너도 알잖아. 친구끼리 너무 각박하게 그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려준 내가 어느 순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와준 내가 오히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으로 몰리는 순간,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전도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도움을 거절한 쪽을 비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심리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몰랐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후회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 부탁하는 말보다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의 반응이 진짜입니다. 빌려주지 않으면 연락을 끊고 나면 뒷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걔 부탁 하나 들어달랬다고 그걸 거절하더라. 그래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사람 하나 잃네. 아니요. 사람 하나 잃은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돈이 아쉬울 때 찾아오는 사람보다 내가 거절했을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고마워. 내 상황 이해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관계를 계산이 아니라 존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관계는 부탁이 거절된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칭찬받을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사람의 본성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축하의 말은 하지만 표정은 딱딱해지고 연락이 뜸해지거나 기억하기 싫은 말 한마디를 툭 던지는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잘 됐을 때 드러나는 본성. 이것에 대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힘들 때보다 잘 됐을 때 더 많이 떠납니다. 들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현실입니다. 내가 아플 때는 걱정해주던 사람이 내가 잘 되니까 묘하게 멀어집니다. 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표정이 굳어 있고 웃는 입꼬리 아래 어색한 기류가 흐르죠. 이런 반응 혹시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느껴질 때, 칭찬 대신 비꼼이 돌아올 때,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었어. 요즘은 운이 좋네 뭐. 이런 말들, 축하 같지만 축하가 아닌 말들.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은 진심이 아니라 경쟁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심리를 증명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블린 존스는 두 그룹의 참가자에게 친구에게 들려줄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하나는 내가 크게 성공했을 때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하게 하고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내가 실패했을 땐 다들 걱정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꺼내자 상대는 말수가 줄고 표정도 굳고 그건 내가 원래 잘하니까 운 좋았던 거지. 같은 미묘한 말들로 반응을 피했습니다. 이 실험은 보여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성공은 박수가 아니라 경쟁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려 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자극이 아니라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유명인의 성공은 박수 칠 수 있어도 바로 옆 사람의 성공은 세민하고 괜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 됐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누가 멀어지는지, 누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드는지, 누가 은근히 태도를 바꾸는지 그걸 보면 본성이 보여요. 이런 마음을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불행엔 인내심이 많고 남의 행복엔 질투가 많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기보단 자기 안의 열등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잘 됐을 때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 진심으로 웃어준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내가 잘 됐을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민낯이 나옵니다. 평소에 웃으며 내 편 같았던 사람이 내가 조금 흔들리는 순간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원래 저랬었나 싶을 만큼 차가운 말투로 나를 평가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죠.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고 본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라인 드웩은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틀리기 쉬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 뒤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요, 친했던 친구들조차 상대가 실수한 걸 보자마자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은근히 자신이 더 낫다고 말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실험에서 드러난 건 아주 단순합니다. 타인의 실수 앞에서 드러나는 반응은 그 사람 안에 있던 경쟁심과 우월감이 올라오는 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내 실수 앞에서 그럴 수도 있지 대신 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실수 앞에서 드러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수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 앞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 함부로 조언을 쏟아내는 사람, 비난은 하지 않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조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 너 왜 그랬어? 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본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가장 깊은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람은요, 받을 게 없다고 느끼면 관심도, 친절도, 태도도 뚝 끊깁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 때는 연락도 자주 오고, 먼저 웃으면서 다가오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싸줍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심지어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카드 한 장 남은 게임 같아요. 내가 가진 마지막, 줄 수 있는 것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관계의 흥미를 잃고 떠나갑니다. 그게 돈이든, 인맥이든, 능력이든, 혹은 당신의 좋은 이미지든 말이죠.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기버, 테이커, 그리고 매처. 기버는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매처는 주고받는 걸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건 테이커일수록 자신에게 더 이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를 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나한테 줄 게 없네. 그럼 이 관계 끝. 이런 식이죠. 여기서 사람을 보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봤는지 아니면 수단으로 봤는지를 정확히 가르는 기준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 당신을 수단으로 봤던 사람들은 줄 게 없어진 순간 당신을 목적에서 제외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봤던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관계는 계산 없이 남아주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도움이 되든 아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 본성이 좋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죠? 위기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 조용한 행동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깊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는 본성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관계에 덜 다치고 진짜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죠. 그 친구 요즘은 잘 지내? 연락 못 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뒷담화 대신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성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입이 먼저 풀리는 사람. 내가 걔를 예전부터 좀 그렇다 했잖아. 그 사람 있잖아. 사실 말 안 했는데. 하면서 없을 때는 욕하고 앞에서는 웃는 얼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언젠가는 여러분 등 뒤에서도 그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없을 땐 사람을 객관화하고 쉽게 깎아내리려는 심리. 즉,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남에 대해 하려는 말이 진실이며 선하며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라.
즉,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진심보다 인격이 먼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괜찮은 사람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보세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뒷담화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 말고 없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을 알아보는 또 한 가지 방법. 바로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진짜 인격이 나옵니다. 윗사람한텐 싹싹하고 공손한 사람이 식당 직원에게는 야, 여기 물 좀 줘봐요. 택배 기사님께는 문만 열어주고 인사 한마디 없이 박스만 챙겨가는 사람. 이런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무서운 건요, 이런 사람은 힘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위가 낮으면 무시하고 갑을 관계에선 군림하려 들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면 말투부터 달라져 버리는 사람.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이걸 권력 투사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의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은 쉽게 자신을 우월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특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멋진 사람은 다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에게 고생 많으시죠? 배달 오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니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시는 분에게 작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밑으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하는 건 당연하고요. 아랫사람에게 얼마나 예의를 지키는지 그걸 보세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성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보기 싫어지느냐고요? 자기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핑계대고 절대 사과 안 하려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아니, 그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아, 됐어. 말해봤자 또 뭐라고 할 거잖아.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존심은 큰데 자존감은 약한 사람. 실제로요. 심리학자 타비스 스톡스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민감하고 자기 방어가 강한 불안형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강한 사람은 오히려 잘못을 빨리 인정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건 진심이 아니었는데 상처 줬다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이 말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고 나면 상대도 마음을 내려놓고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의 본질이다. 그래서요, 진짜 괜찮은 사람을 알고 싶다면 이걸 한번 보세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가? 그 사람은 자존심보다 사람을, 자기 체면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 가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본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말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고 내가 말 꺼내려고 하면 아, 나도 그랬다니까 하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사람. 결국 내 말은 공중에 붕 떠버리고 속은 더 답답해지죠. 근데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눈빛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걸 적극적 경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하나로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요. 말수는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합니다. 그 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충분히 이해돼요. 내가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 한 문장에 수십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담겨 있죠.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잠시 빌려 걷는 것이다. 그래서요. 말을 잘한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마음까지 함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 가볍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작은 것도 기꺼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은 돈보다 먼저 간다. 맞습니다. 진짜 본성이 따뜻한 사람은 뭘 줄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줍니다. 식당에서 밥 다 먹고 디저트 하나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갑자기 들고 온 귤 한 봉지에 이거 남아서 좀 드셔보실래요? 별건 아니지만 이거 내 생각나서 큰 건 아니어도 늘 너 먼저가 몸에 밴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이 따뜻해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늘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뭐 해줘야지. 저 사람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나? 아,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요, 준 척은 해도 절대 진심은 없습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가 말한 기버와 테이커의 차이. 기억하시죠? 기버는 먼저 주고 테이커는 먼저 잽니다. 누가 더 줬는지, 누가 더 손해봤는지 늘 머릿속에 저울을 들고 사는 사람들.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얻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별거 아니지만 내 생각났어. 요즘 힘들다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이런 말에는 계산도 조건도 없습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 중 일부를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괜찮은 사람을 알고 싶다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작은 것도 아끼지 않고 조건 없이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본성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의 본성이 언제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돈 자랑을 할 때,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이 모든 순간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닌 반응이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됐죠. 본성이 좋은 사람은 항상 소리 없이 따뜻하다는 것. 큰 말 없이도 안부를 먼저 묻고 작은 일에도 예의를 지키고 실수 앞에서도 다그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줄 게 없어도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하나만 있어도 우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계산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결국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값진 관계고 가장 따뜻한 성공이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 곁의 관계가 오늘보다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